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26일 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보합 정도로 눌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를 좀 매수했는데요. 반대로 코스닥은 좀 팔았고요. 기관은 오늘 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 매도세로 인해서 증시가 좀 눌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힘없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는 저점을 계속 똑같은 위치를 받치고 있긴 하지만 고점 자체가 이제 점점 낮아지는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조금은 약세를 띠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많이 죽어 있습니다. 코스피 증시 자체에서 지금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대형주의 조정이 좀 시작되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일봉상으로 봐서 그렇지 사실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상승 추세가 꺾였습니다. 네, 이미 꺾였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제는 어떤 종목을 들어갔을 때 이제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량주 해서 우량주도 좋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우량주가 지금 잘못 들어가게 되면 크게 물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올랐던 그 상승분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미 지금 우리가 뉴스로 접하고 있는 그 비전에 대해서는 반영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우선으로 보시고요. 주식을 보실 때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현재 실적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CAGR이라고 하죠. 네, 매년 이제 이 업계가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적이 지금도 높지만 내년에도 높던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지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구간을 겪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새로 유입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간을 경험을 아직 못 해보셨겠죠. 네, 그래서 그런 구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박스권을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횡보장 혹은 그리고 하락장이 익숙했던 그런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이라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대시세가 이제는 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죽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이런 장이 왔을 때는 종목 강세가 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 우리의 주 테마는 전기자동차, 2차 전지 테마와 그 다음에 바이오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테마도 좋긴 하지만 사실은 이전에 활활 타오를 때 이미 반도체가 활활 한번 타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쪽이 저는 이 종목 강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KB금융과 같은 금융주라든지 이제는 또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배당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관은 계속 나가고 있고 외국인은 이렇게 연일 매수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환율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이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환율도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쭉날쭉 하는 듯 하지만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탔고요. 그리고 이제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띨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코스닥도 사실은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거래량도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이렇게 사그라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 위주로 다시 한번 2차 상승세가 와주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큰 대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팔았고요. 기관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뭐 선물 크게 보지 않고 넘어가고요. 일단은 지금은 확실히 종목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원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500원 하락해서 34,7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확실히 이제 유상증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약세를 띄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상증자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주가를 일시적으로 상승시키기도 하고요. 1차 발행가액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뭐 2차 발행가액이 확정이 되고 결국엔 최종 유상증자 가격이 확정된 다음에 또 이제 유무상증자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가 0.13주, 무상증자가 0.5주이기 때문에 우상증자가 사실 비중이 크긴 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진행 시에 좀 가격이 좀 올라갔다가 권리락 발생 후에 이제 좋은 소스가 터지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뭐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리락이 발생하게 된다면 또 이 현재 주가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를 또 올리기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신주가 발행된다는 것은 그 유동 물량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늘어난다는 것은 주가 희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뭔가 플라스미드라든지 그런 신공장 완공, 그 다음에 연매출 5천억의 그런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좋은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진원생명과학은 mRNA에 대해서 그 플라스미드를 생산할 수 있는 미국과 그 다음에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는 VGXI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지분이 이제 100%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경구용 치료제도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상이고 백신도 지금 이상을 진행하고 있죠. 이거는 DNA 백신이기 때문에 mRNA보다는 또 이제 뭔가 뭐라고 하죠? 안정성이 높죠. 그래서 이 또 흡입제를 통해서 폐에 직접 투여를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효율도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원생명과학이 여러 소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직 소식이 잘 안 나오는 것이 코스프레이입니다. 원래 이제 코스프레이라고 해가지고 그 코 쪽에 코 상피세포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초반에.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이제 코를 잘 가리게 되면 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코스프레이를 통해서 산화질소를 형성해서 그 바이러스가 이제 산화질소 막으로 인해서 그 코 상피 세포인가요? 그쪽에 이제 침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지금 이상을 지금 미국의 펜실베니아였나요? 그쪽에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뭐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결과를 이미 뽑고 나서 어떤 이제 이런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계획하고 권리락이 발생하고 뭐 뉴스를 띄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조금 조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4,600원 이 정도 라인을 다시 한번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 다시 올라가더라도 뭐 저는 이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까지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이후에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2차 상승 뭐 3차라고 할까요? 1차는 여기였고요. 2차는 여기였고 이제 3차 상승이 나올 때인데요. 그때는 이제 이때처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좀 천천히 진원생명과학은 지켜보는 것으로 할 거고요. 기관은 뭐 2,000주 정도, 외국인은 14,000주 정도 매도했는데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2,000원 올라서 92만 2천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최근에 이제 모더나에 대한 시생산을 이제 시작을 했다 그렇게 들리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계약이 들어갔을 때는 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래 위로 뭔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받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형성을 했고요. 91만 6천 원 이 정도를 이제 받치면서 반등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1선을 지금 깨지 않은 채로 21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또 이제 수렴하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61선과 21선이 이평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더나 백신이 또 이제 화이자보다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논문이 또 발표되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모로 모더나에 좀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이전에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그 삼각 수렴을 그렸던 그 라인에 대해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골에 대해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1선 위로 다시 태우기만 한다면 저는 좋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기금을 이제 매도를 멈추고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그런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또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넥신이고요. 제넥신은 뭐 여전히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갭을 주고 떨어졌다면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좀 오랫동안 횡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때와 같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1선 위로 좀 치고 나가더라도 결국에는 이 갭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그 자리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좀 좋은 호재 소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넥신도 이제 D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그 성구매 계약까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한미약품과는 또 생산 계약을 했었죠. 그래서 제넥신이 DNA 백신 결과만 좋다면 바로 이제 생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지금은 신규 진입 그리고 이미 이때 이제 바닥을 깼을 때는 좀 손절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지켜보는 것이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 좋은 소스가 왔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확 올라왔을 때 그때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스가 나온다면 이미 이제 월봉상으로 저점 위치에 있는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파동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좀 잘 주시를 해서 재투자를 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최근에는 조금씩 뭔가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15,500원 올라가지고 27만 4,500원. 결국에는 이제 갭을 벌리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또 이제 갭을 메우는 과정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지 라인을 형성했던 이 자리를 28만 원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이 흐름 자체가 깨지는 흐름이 나왔고요. 반등을 하긴 했지만 바로 이제 V자로 올라와 주면서 치고 와준다면 괜찮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뭐 횡보를 좀 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좋은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일선과 21선이 좀 많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좀 내려왔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크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단기간에 보면 여기가 34만 원 정도에서 지금 27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삼상 진입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기도 했고요.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보겠습니다. 이 연말 정도는 돼야지 이제 삼상에 대한 그런 결과라든지 중간 결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백신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기관이 매도를 계속 하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좀 멈춰야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둘 다 지금 기관이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셀리드가 좀 많이 내렸죠. 7,100원 내려가지고 또 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이렇게 떨어집니다. 셀리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폭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 바닥 라인을 점점 높이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떨어져서 뭐 121선을 깨거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10만 원대죠. 10만 원대를 깨버린다면 좋은 움직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21선 태우고 올라가줬다면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봐야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죽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갑자기 급락을 했거든요. 일단 셀리드 뭔가 좋지 않은 뉴스가 있었나요? 뭐 크게 좋지 않은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죠? 네. 뭐 mRNA에 대해서 계속 이제 소식이 나오고 있고 뭐 다른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한 번씩 이제 갈자리에서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는 것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집 과정이 될지 아니면 이대로 떨어져 버릴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주봉상으로는 이제 좀 지지를 했다가 네, 음봉으로 또 이제 20주선을 깨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외국인이 네, 이렇게 매수를 좀 많이 했고요. 최근에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지만 네, 셀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법인이 네, 금요일에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하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다음 주 네,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바이오로직스고요. 1,500원 상승해서 52,800원. 네, 결국에는 이제 좋은 소식이 한번 나오고 나서는 이렇게 긴 꼬리를 달고 네, 양봉이 좀 아쉽게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또 꼬리를 메우는 그런 양봉이 나오게 되죠. 거래량이 좀 죽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서서히 뭐 자리를 잡으면서 21선과의 갭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을 형성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고점 돌파를 노려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매집을 했고 네, 이런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든 다음에 이 갭 상승에 대한 소화 기간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한 힘을 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바이오틱스는 소스가 이제 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봉도 월봉도 괜찮은 움직임. 일단 월봉 자체를 보시면 꼬리를 제외하고는 이미 캔들 끝단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유바이오틱스에 대해서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제적인 이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뭔가 좋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8월부터 해가지고 심심치 않게 계속 유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0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120만 주를 유바이오틱스에서 매수를 좀 했는데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움직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 다 확인을 했고요. 우리나라 백신 개발 기업들입니다. 근데 뭐 백신 개발이 이제 소스가 막 뿌려지다가 또 시세를 주고 한참 이제 바닥을 기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이클을 잘 이용을 하시면 이 바이오 종목은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임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100% 성공을 한다 이렇게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준점을 잡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이 바이오 종목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 등락폭이 큰 만큼 돈도 잃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고요. 지금은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